왜냐하면 요번에 관계대명사 잠시 후에 또 얘기할 건데 관계대명사에 대한 강조점이 커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러한 애니메이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식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여기서 she has become a role model for many teenagers.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도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많은 10대들에게 role model이 되었습니다. Let's welcome Mr. Joe. Ms. Joe. 모셔보죠. Thank you, Alex. We have several teens at the studio who want to ask you some questions. 자, 여기 동사 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잠깐, 요거는 꼭 요 부분에서 문법 문제로 출제된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다른 문장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잠깐만,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 그리고 여기가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 하나만 체크를 하자면 이 후라는 단어 있잖아요. 후가 있어요. 질문합시다. 재민아, 관계 대명사 후는 선행사가 사람인 겁니까? 사물인 겁니까?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뭐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딜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가 틴즈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선행사가 틴즈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틴즈라고 하는 것이 선행사임과 동시에 틴즈라고 하는 복수형이죠. 여기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항상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수일치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want라고 하는 수일치 이렇게 맞아지는 겁니다. 그죠? I want to ask you some question. 당신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10대들이 스튜디오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미진, do you have a question for Miss Joe? 질문 있니? Yes. What did you enjoy doing the most when you were teen? 동사 그리고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 당신이 when you were teen, 당신이 10대일 때, 10대이실 때 what did you enjoy doing the most? 당신이 어떤 걸 가장 즐기셨습니까?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건데 enjoy란 단어 뒤에다가 ing 쓴다라는 건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지.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찾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찾는 동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그죠? 뒤에 보니까 질문입니다. 너 뭐 했어? I enjoyed watching animations and drawing the characters that are in them. 동사 지금 두 개라서 여기 마찬가지로 매번 나오는 건데 관계 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 수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복수니까 복수 쓴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and, or, but이 나오면 등, 위 접속사가 되는 거라서 뒤에가 동그라미 2번 얘랑 똑같은 거 ing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수학 공식처럼 봤을 때 ax 플러스 ay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나는 즐겼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즐겼습니다. Hello, my name is Sam Smith. I hope to become an animator like you. 나는 당신처럼 애니메이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Do you have some advice for me? 저한테 조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Bring life to an object is the key to being an animator. 이거 별건 아니긴 한데요. 다른 데서 써먹으셔서 다른 데서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the key to 밑줄 쳐놓으세요. the key to 밑줄 쳐놓으시고요.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필기합시다. 이게 to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to라는 단어가 있는데 질문 하나만 합시다. 윤 질문. 이 영어에서 to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그렇지. 얘가 부정사를 만들어주는 to가 있고요. 또 하나가 하나 더가 잘 봐봐. to you. 이때 to는 뭡니까? 너에게. 그 to는 뭡니까? 전치사. 그렇지. 얘가 전치사입니다. 부정사가 되기도 하고요. 전치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야. 만약에 to 부정사의 to다 라고 하면 to 뒤에 뭘 써야 됩니까? 동사의 원형이라는 형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치사 뒤에는 뭘 쓰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 자리엔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야야야 너 여기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니? 아니면 ing를 쓸 거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동사 원형이야? ing. 그러면 여기가 질문이잖아. 동사 원형을 쓸 거야? 아니면 ing 쓸 거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to가 부정사 to인지 전사 to인지를 구분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실은 내가 방금 유은이한테 했던 말에서 힌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치사 to는 누구누구에게 어디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치사 to는 의미가 있어요. to you 이렇게. 근데 부정사 to는요? I want to go home. 잠깐만. I want to go home. I want. 내가 원해. to go home. 난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to 자체의 의미가 있나요? to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 to는 의미가 있지만 부정사 to는 의미가 따로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정사가 되기도 하고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동사 원형이 나오기도 하고 ing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the key to라고 하는 표현은 the key to라는 표현은 좀 암기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예노야, tell me 나한테 좀 말해줄래? tell me 나한테 말해줘. 어떤 거냐면 the key 그 핵심을 좀 말해줘. 핵심 말해줘. to 그 문제 푼 핵심을 말해줘. 그 문제를 푼 핵심 알려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to solve 같아요? to solving 같아요? 그치? 왜냐면 문제 푸는 핵심 따로 의미가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지, 그지 같죠? 어쩔 수 없어요. the key to는 고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요. 얘네가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암기하실 때 the key to는 어디에 대한 핵심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디에 대한 핵심 어디에 대한 핵심이라서 이 to는 뭡니까?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lve가 아니라 solving 이라고 써야만 맞아요. 이건 좀 나 개인적으로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봐봐. bring life to an object.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an object. 어떤 물체에 들이대는 것. 이렇게 물체에 부여하는 것은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한 겁니다. 그것은 is the key to 뭐뭐에 대한 핵심입니다. being an animator. 애니메이터가 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됐어요? 참고로 얘들아 이거 그 animate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animate는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불어넣다가 animate라는 동사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이니까 생명을 불어넣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림이잖아.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잖아. 그게 애니메이션이잖아.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다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봐봐. So 그래서 I think you should practice expressing as many emotions in your drawings as possible. 여기서 as 동그라미 치시고요. as 그리고 as possible.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이거죠. 가능한 한 당신의 그림 속에 많은 감정을 표현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Great advice. 멋지군요. Thank you. Now let's take a short break. 뭐 이렇게 됐죠?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죠? 바로 다음으로 할게요. 하나가 더 있네요. 비슷한 매우 비슷하게 나왔으니까요. 리뷰도 했어요? 학교에서? 이 부분 했어요? 아직 안 했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정확히 시험 어디 들어간지 말씀 안 해주셨죠 아직?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리스닝 파트가 있고 안 들어가는 파트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선생님께서 정해주셔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수업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 진도는 나갔죠? 진도는 나갔는데 요건 안 했죠? 내가 왜 자꾸 물어보니 작년에도 이거 안 들었었거든. 그래서 일단 뭐 확실히는 모르니까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Today our guest is Michelle Park.
미셸 파크라는 사람인데 who is famous for? 우리 이런 표현 정도는 알아야 돼.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이거죠. 뭐로 유명하냐면 developing a smartphone application called Bus and Subway. Bus and Subway. 지금 대문자 썼습니다.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고유명사야. Bus and Subway. 라고 불리워지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Welcome, Mr. Park.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Thank you. 보통 thank you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왜냐면 감사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 감사 이유를 for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그냥 상식으로다가 알고 계셔도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그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thank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감사하다가 요 단어가 있어요. appreciat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달라요. 쓰임새가. 어떻게 다르냐면 thank는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thank you가 되는 거예요. thank you. thank G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for 이유를 쓰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써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ank는. 근데 appreciate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이건데 이 뒤에다가 바로 이유를 씁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당신 초대에 감사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용례가 조금 다르긴 해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오셔서 감사합니다. So, please tell us about the app you developed. 당신이 개발한 그 앱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It's an app that shows you the best way to get to a place by public transportation. 마찬가지로 관계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관계 대명사라는 개념 잘 기억하세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Show you the best way. 당신한테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어떤 방법? To get to a place. 그 장소에 도달하는 거지. 뭘 통해서? By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이라는 걸 통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당신한테 도달하는 그 당신이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최고의 방법을 보여주는 앱. 그게 내가 개발한 Bus and Subway 이런 앱이야. Cool. 멋진데? What made you develop the application? 사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What made you?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Why? Why do you?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가 왜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 말 자체 웃긴데 영어식 표현이 있고요. 한국인의 머릿속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데 이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티처스? 그 넷플릭스의 티처스에 이제 조정식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던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 써 있습니다를 말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 was written in this book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 책에 써 있어라고 하면 이 내용은 this content was written in this book 이 책에 써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미국식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 책은 이렇게 말했어요. The book says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인주 구문, 물주 구문 이런 게 있어요. 인주,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물주,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어에서는 물주 구문을 꽤 많이 씁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물주 구문인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걸 바꿔서 말하면 너 왜 했어? 이게 되는 거죠. 보니까 What made you develop the application?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앱을 개발하도록 만들었습니까? Why do you develop?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너가 왜 개발했어? I got an idea. 내가 one day 어느 날 어떤 생각이 팍 들었어. 언제? After seeing some friends struggling to find the fastest way to get to a destination. Seeing 봤지. 뭘? Some friend, 어떤 친구가 잠깐만 깨알 같은 문법인데요. 아주 작은 문법인데 이 see 무슨 동사야? 이게 지각 동사죠. 목적어 명사 나온 다음에 struggling 이런 현재 분사 이렇게 쓰여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어떤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막 개고생하고 있는 걸 봤어. 어떤 개고생을 하고 있니? To find the fastest way. 가장 빠른 방법을 약속 시간 늦었나 봐. 빨리 가야 돼. To get to a destination. 목적지에 다다르는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본 이후에 이거야. I figured out. 내가
알아냈죠. figured out man. I figured out. 내가 알아냈죠. This kind of an app would help them a lot. 이런 류의 앱을 만들면 되겠다.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 I see. Did you enjoy using computer when you were young? 어렸을 때 컴퓨터 사용하는 거 즐겼니? enjoy 다음에 ing도 나왔습니다. Yes, I enjoy learning new computer languages. 내가 새로운 컴퓨터 언어들을 배우는 것에 아주 즐거움이 있었단다. 컴퓨터 언어 있잖아요. 뭐 자바도 있고요. 뭐 C++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언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It helped me a lot while developing the app. 내가 앱 개발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Amazing. Let's hear more from Mr. Park after the break.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됐죠? 이 정도 이야기인데 앞에 거랑 거의 대동소이해서 아마도 범위는 안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본 거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가 본문 1과 스크립트까지 이야기를 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몇 번 써야 됩니까? 맞아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어 동사를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재미 좀만 더. 주어 동사를 한번 썼는데 내가 이 뒤에다가 뭔가를 더 말하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의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니야. 그게 그렇지. 그게 연결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뒤에다가 무조건 주어 동사를 더 쓸 거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연결어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재미있는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맞아요. 요 구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치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야. 전치사와 접속사. 이렇게. 승현아, 질문. 전치사랑 접속사랑 뭔 차이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접속사 뒤에는? 그렇지.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바꿔서 말해보자면 전치사 뒤에는 구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접속사 뒤에는 절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접속사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너 그래서 전치사를 쓸 거야? 접속사를 쓸 거야? 이렇게 질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암기하면 그대로 풀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럼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이런 거네. 의미는 똑같은데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접속사.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 있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야? 요거 because of가 있고 because 이렇게 있습니다. because of랑 because. 두 번째로는 이 during 이란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한 during 이란 표현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while입니다. 이렇게 while.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despite라는 단어가 있어요.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do입니다. 이렇게 despite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 in spite of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do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 although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암기하면 다 맞추는 거고 안타깝게도 암기 안 하면 틀려. 외워두세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먼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요 네 번째. 오늘은 얘가 중요한 빨간색이야.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미가 같은데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접속사인 것 중에 오늘 사용할 건 바로 of와 that입니다. 이 얘기를 할 거야. of와 that.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차이가 뭡니까? 뭔 차이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둘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치사,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치사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to, 방향, from, 뭐뭐로부터, for, 뭐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oven은 의미가 따로 없습니다. 또 하나, 접속사 that은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깐만. 여기 요 접속 that 있잖아. 요거는 옆에다가 따로 필기 해주세요. 요건 따로 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th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t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어지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that은 네 가지로 사용돼요. 이노 불러봐. 뭐 있어요? 좋아요. 관계대명사 that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접속사 that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요, 저거 지시사가 있습니다. 근데 that book 이렇게 쓰면은 지시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요. that is 지시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개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지시사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 건 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 중에서 너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건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관계대명사랑 접속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꼭 아셔야 돼. 씁니다. 그럼 여기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지. 좋아요. 훌륭해요. 이게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의 공식이, 이 공식 정도는 외워야 돼. 관계대명사의 공식이 접속사 플러스 명사란 말이야. 접속사랑 명사랑 합쳐 놓은 게 관계대명사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아니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랑 명사랑 합쳤다는데 젠장 이 명사는 어디서 난 거지? 이 명사 어디서 났냐면 뒤에 있는 명사를 빼다가 합쳤다. 그럼 자연스럽게 관계대명사는 뒤쪽에 명사가 하나 빠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 승민이 지금 말한 것처럼 뒷문장을 보시고 이 뒷문장에서 빠진 명사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빠진 명사가 있어. 그러면 관계대명사고요. 빠진 명사가 없어 라고 하면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빠진 명사 있니 없니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어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요 놈이에요. 접속사 that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접속사 that은 승현아, 접속사 that은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예요? 뭐야, 답을 말하려도 말어. 접속사 that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접속사 that은 명사절입니다. 접속사 that은 명사절로 사용됩니다. 승현 다시, 명사절이란 이야기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또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이니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목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다른 접속사들에 비해서 접속사 that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승민, 접속사 that 들어봤죠? 특징이 뭘까요? 방금 말했었어요. 여기서 이게 특징입니다. 의미가 따로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접속사 that은 의미가 없어요. 잠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연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동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격절로 사용할 수 있어요. 동격절. 동격절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예문을 하나만 써드릴게요. 예문 하나만 잘 봐봐. That she loves me. That she loves me is
이 문장을 곰곰이 따져보면 여기에 동사가 있고요.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잖아요. that. 그럼 that부터 that she loves me. 이만큼이 is true. 사실입니다가 되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that은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이 that은 주어 자리에 사용된 거죠. 됐어요? 주어 자리에. 물론 영어란 언어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이렇게 선풍기 같이 생긴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머리 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뒤에다 쓰죠. 이렇게. 뒤에다 쓰면 빈자리를 채우죠. It is true that she loves me.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해보죠.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I know that she loves me. 이렇게 쓰면 여기서는 know란 동사가 있고 loves란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that이 이렇게 있고 know에 대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know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됐어요? 나는 알고 있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사용되는 게 명사절 that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근데 동격절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해보죠.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I know. 잠깐만요. 미안해. 다시 써볼게요. sorry, 미안. The rumor.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That she loves me is true. The rumor that she loves me is true.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두 개죠.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동사가 두 개입니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that이죠.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근데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얘가 이 전체가 주어입니까? 얘가 주어죠. 목적어입니까? 목적어는 동사 뒤에 나왔어야 되잖아. 아니죠. 보어입니까? 보어도 동사 뒤에 나왔어야 돼요. 아니죠. 그럼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다. 근데 명사 접속사다. 그게 동격이에요. 이렇게.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야기하는 거. 요게 동격의 접속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걸 동격이라고 불러. 그러면 잠깐. 아이고야. 얘는 될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렇게 됐죠? 그럼 잠깐만. 지금 여기다 쓴 거랑 이 that과 관련해서 필기한 거랑 요거랑 합쳐볼까요? 그러면 t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가? 동격절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동격절이었던 애를 that이랑 똑같으니까 이 that을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of라는 전치사로 바꾸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조금 어렵죠.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해볼게. 접속사를 썼으니까 뒤에다가 주어 동사라고 하는 절의 형태를 써준 거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that이랑 of랑 같은 거라며. 똑같다며. 그래서 이 that을 of로 바꿔 쓴 거야. 그러면 접속사 뒤엔 주어 동사를 써야 되고 전치사 뒤에는 구를 써야 되는 거니까 주어 동사를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의 주어를 없애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동사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of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가 되고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동사를 쓴 거죠. 어머나! 그러면 동사라고 하는 것을 명사로 바꿔서 씁시다.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명사. 두 번째, 투부정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투부정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어요. 그럼 뭐로 바뀌는 겁니까? 얘가 결국은 그냥 이렇게 ing, 동명사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 이야기가 바로 동격 접속사 that. 근데 여기서는 동격의 of라고 나왔죠. 그 동격의 of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얘 왜 안 열리니? 자, 보세요. 거기 동격의 of가 나오죠. 동격 of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세요. 저 밑에 세 번째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보면 he has a plan for his future dream. 미래의 꿈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his future dream, 미래의 꿈이 바로 is becoming professional magician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자고. 꿈이 있는데 그러면 she has a plan. 그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이 뭐에 대한 계획이야? 미안, 좀만 보여줘. 그의 미래 꿈에 대한 계획이고요. 그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plan for his future dream.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미래의 꿈, 근데 어떤 꿈이야? that she가 되겠죠? 이 밑에 거 지울게요, 여기. 그가 어떤 꿈이야? he become이겠죠? become a professional magician 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거 됐었으니까 난 접속사 주어 동사가 싫어. 난 이거 구로 바꿀 거야. that을 뭐로 바꿉니까? of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of로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he랑 여기에 있는 he랑 똑같으니까 지우시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서 becoming a professional magician 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잘 안 보이죠?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됐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동격의 of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붙여서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 개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절이었는데 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꾼 거다. 그럼 반대로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형태들도 있겠죠. 그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오케이. 잠깐만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페이지 넘겨주시면 요거에 대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도시의 계획. 그 도시의 계획은 뭐 오브하고 ing 쓰는 거. 거기 보면은 동격의 오브가 쓰인 명사구 오브 ing. 뭐 방금 말했던 딱 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내려가서 동격의 오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래요. 뭐 했던 얘기 동어 반복이라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맨 밑에 있는 걸 보세요. 맨 밑에 있는 거. 왼쪽 페이지 맨 밑에를 보시면 동격의 오브를 포함한 전치사구는 대부분 동격의 접수사 that을 이용하여 절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다.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that이라는 형태를 오브라는 형태로 바꾸는 거다. 근데 왜 하필이면 that을 써야 되고 왜 하필이면 오브를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요. 그 접속사와 전치사가 쌍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좀 조심하세요. 어떤 거 조심하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He has a plan.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He has a plan. 그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that 어떤 계획이냐면 his daughter 그의 딸이 will go to school. His daughter will go to school. 그녀의 딸이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것을 바꿔 쓰고 싶단 말이야. 절의 형태가 아니라 구의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이제 여기는 절이니까 접수사 주어 동사니까 이걸 바꿔서 써라. 어떻게 바꿉니까? 이 that을 of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봐봐. 요걸 잠깐만 들어봐봐. I have a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I want to go home. 이 문장을 잘 봐봐. 이 문장 보면은 도연아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게 누굽니까? 진짜로 원하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얘가 동사예요. 동사인데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진짜 동사는 아닙니다. 투부정사니까. 근데 도연아 집엔 누가 가는 겁니까?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도 이 문장을 보면서 내가 원해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하지 내가 원해 너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 이 동사의 왼쪽에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짜 동사의 왼쪽에도 원래는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 대한 해석은 결국엔 누가 뭐 했니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뭐 했는데 이게 주어 동사 문장의 형태인 거잖아. 그치? 그럼 봤을 때 그럼 시제가 있는 진짜 동사의 왼쪽에도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의 왼쪽에도 무조건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모든 동사는 왼쪽에 행위자를 갖습니다. 근데 이건 없잖아요. 왜요? 생략한 거죠. 생략의 이유는 안 써도 되니까요. 왜 안 써도 돼? 앞에랑 똑같으니까요. 잠깐. 결론.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의 행위자와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같으면 안 쓰는 겁니다. 똑같으면 안 써요. 어차피 했던 말 또 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런데 진짜 동사의 행위자와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다르면요. 그땐 써줘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땐 써야 된다. 승민아, 진짜 동사의 행위자와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달라서 썼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의미상 주어예요. 가짜 동사의 행위자, 그게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럼 얘를 봐봐. 얘를 보니까 that을 of로 바꿨습니다. of로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진짜 동사의 행위자와 여기서의 행위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때는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우지 마시고 써주세요. His daughter 하고 나서 of라는 전치사 뒤니까 날리고 뭐가 됩니까? going to school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의미상 주어. 이 의미상 주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다음에 일로 다시 와봐. 예문 하나 쓰시고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필기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접속사 있잖아요. 접속사.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기를 살짝 했더래서 오늘은 살짝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접속사를 봤을 때, 도연, 접속사의 종류가 혹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오케이. 승현, 접속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그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괜찮아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괜찮아요. 등, 위 접속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승현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and나 or이나 but 이 세 가지를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줍니다.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속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형용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마지막에 부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형무 세 가지. 앞으로도 많이 써먹을 거고 자꾸 할 거라서 명사절은요. 명사절은 승민. 명사절 접속사 불러봐. 오케이. 딱. 아, that. 이 that. 아까 명사절이었던 그 that. 요겁니다. that. 그리고요. what. 그리고 그렇지. if 또는 whether. if whether랑 같이 나오는 게 의문사.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렇지. 마지막으로는 복합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되셨죠? 수민아, 형용사절은 뭡니까? 이게 바로 관계사입니다. 관계사가 되고요. 부사절은 왜냐면 이제 이과에서는 부사절 접사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부사절 같은 경우는 승민아, 얘는 의미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이 되죠. 어떻게? 시간, 그렇지. 시간, 이유, 양보, 조건, 그리고 결과. 그렇죠. 목적을 나타내거나 결과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됐죠? 자, 그 종류를 좀 써볼 건데요. 이누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 있어요? when. 뭐 while도 있겠죠? 뭐 since, as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좀만 더. 이유를 나타내는 건 뭐 있습니까? Y가 접속사입니까? 그건 의문사죠. Y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비코우주입니다. 또 since가 있고요. as가 있고요. 그러니까 since나 as는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낼 때도 쓰고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쓰는 겁니다. 조건은 뭐 있어요? 만약에 뭐뭐라면 if. 근데 if에다가 not을 붙였어.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아, if는 아십니까? if는 to예요? 재민, if랑 not이랑 합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이건 if랑 not이랑 합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unless입니다. 그리고 이번 2과에 나오는 문법이 unless입니다. 요게 나와요. unless가 나옵니다. 됐죠? 양보는 뭐 있습니까? 양보? 양보는 비록 뭐뭐실지라도 이거라서 do가 있고요. 그리고 although가 있습니다. do랑 although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목적결과 같은 경우는요. so랑 that이랑 이렇게 떨어뜨려서 so랑 that이랑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결과가 되고요. so랑 that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얘는 목적이 됩니다. 이 접사들의 종류를 한 번씩 쭈르륵 쓴 이유는 요번에 unless가 시험 범위도 들어가기 때문에 써본 겁니다. 저 정도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되셨죠? 그런데 자, 쭉 넘어가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로는 33페이지의 끝자락 33페이지 맨 마지막 걸 보세요. 33페이지에 맨 마지막 아이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다루기도 했었고 하니까 충분히 할 거라 믿는데 여기다가 그 옆에 그 33페이지 밑에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보세요. 관계대명사의 표 정도는 외워야겠죠. 이 표를 알아야 그 다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표를 한번 그려보실까요? 표를 채워주세요. 일단 표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갈라서
세로축은 선행사입니다. 여기 선행사를 줄로 써주시는 거고요. 가로축은 격입니다. 근데 격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죠? 격이 뭡니까? 격은 자리입니다. 자리. 그래서 주어 자리. 소유를 나타내주는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물. 그리고 네모. 그리고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채워볼까요? 선생님, 그 옆에다 피해도 돼요. 옆에 공간 많은데. 네. 자, 채워보니까 사람인 상태에서 주격이다. 그럼 뭐 써야 돼요? 여기가 후죠. 소유격은 후즈. 목적격은 훔도 되고 후도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허용해요.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소유격은 오브 위치를 쓰던지 아니면 후즈를 쓰던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적격은 위치를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 좀 애매하다, 애매해 이럴 때는 that을 쓰시고요. 없고요. 여긴 that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선행사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법 문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선행사가 없다. 선행사가 없을 때는 what을 쓰시고 what에 대한 소유격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격은 다시 한번 what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도 기본적으로 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표를 암기해 두시면 좋겠다. 됐죠?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왜냐면 오늘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 본문에 대해서도 재시험이 좀 있어야 되고요. 단어에 대해서 재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뭐 걸리더라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고생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